세계는 지금 기후변화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최근 세계 곳곳의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과 일본에서도 한파와 폭설로 많은 인프라가 무너지고 사람들의 목숨까지 잃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없었는데요. 남부지방의 폭설로 도로 곳곳이 마비가 되기도 하며 여러 상황에 직면했죠. 그러나 이런 난리를 외국에서 겪고 있는 한국인들은 한국으로 빨리 돌아가야 한다며 심각한 고민에 빠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로 최악의 크리스마스라고 평가되고 있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가져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부 지역에서 체감온도 영하 45도까지 떨어지고 눈폭풍이 겹치면서 수백 명이 고립되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116년 만에 가장 추운 크리스마스였다고 하죠. 미국 전체 50개 주 가운데 46개 주에 한파주의보나 폭풍경보 등이 발령되었을 정도로 일부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영하 30도까지 떨어져 체감 온도는 한때 영하 45도였다고 하는데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추위였습니다. 눈폭풍에 갇혀 구조를 기다리고 있어도 구조할 상황이 되지 않아 더 큰 문제였습니다. CNN은 현장에 접근하려던 구조대원들도 눈폭풍 때문에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우스다코타주 파이니지 지역은 76cm의 적설량에도 강풍으로 주택 앞에 최대 3~4m의 눈이 쌓여 주민들이 고립됐다고 BBC가 보도했습니다. 한 주민 대표는 BBC의 일부 주민들은 나무를 구하지 못해 벽난로에 옷을 태워 난방을 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200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등 정전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장기화될 경우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하죠. 일본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일본은 열흘 가까이 기록적인 눈이 내리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홋카이도와 니가타현의 최고 167cm를 웃도는 적설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설 작업을 하거나 눈 속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폭설에 따른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난방조차 하지 못한 채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홋카이도 몬베스시에서 송전선 철탑이 붕괴하면서 시 전역 1만 3천 가구의 정전이 발생했고 연 이틀 대규모 정전이 또다시 일어나고 있어 이에 따른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죠. 한국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부지방에 내린 많은 눈은 곳곳에 사고를 야기시켰습니다. 최근 몇 년간 많은 눈이 내리지 않았던 터라 갑자기 닥친 한파와 폭설로 카페 지붕이 내려앉거나 도로에 제설 작업이 되지 않아 많은 욕을 얻어듣기도 했었는데요. 한국의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자신의 나라 상황이 더 심각한데도 한국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폭설을 접한 일본인들은 눈은 훌륭하다. 아무리 더러워도 새하얗게 가려준다. 단지 한국인의 나사고 부러진 근성은 숨겨줄 수 없지만 30cm에도 못 미치는 적설로 난리. 무서워 절대 가고 싶지 않은 나라다. 그러나 그들이 이내 곧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사실들이 한국에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에 최대 60cm가 온 곳도 있으며 광주 지역도 40cm 가까이 많은 눈이 내렸는데 이 같은 폭설은 광주 관측소를 기준으로 17년 만의 폭설이었습니다. 이례적인 폭설에 한때 전주의 제설 작업이 안 되어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이내 곧 주민들도 나서서 도로 위 눈을 치우고 동분서주하며 제설 작업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이때 500km를 달려온 특급 도우미가 있어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에게 훈훈함을 전달해줬는데요. 다름 아닌 그 정체는 강원도에서 온 제설 차량이었습니다. 겨울이면 눈이 많이 내리는 강원도는 비교적 제설 장비들을 잘 갖추고 있어 빠르게 제설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죠. 제설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던 전라도 지역의 제설차 7대와 인력을 기꺼이 파견해 빠른 제설 작업을 도왔습니다. 눈이 많이 쌓였던 주요 도로 제설 작업을 예상보다 빠르게 완료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작업을 계속해서 도운 뒤 27일 복귀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SNS를 통해 광주광역시 상황이라며 실시간 전해진 사진 한 장을 본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르막길을 오르지 못하는 버스를 돕기 위해 승객들이 다 내려서 밀고 있는 사진이었는데요. 자칫 너무 위험해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설 작업을 계속 진행해도 한없이 내리는 눈에 무용지물이 되기도 하며 버스가 오르막을 오르지 못하고 있었죠.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내려 버스를 미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도 너무 위험하다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버스가 밀릴까봐 걱정하면서도 모두가 자기 일처럼 나선 모습에 감탄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차를 도와주는 건 이 버스뿐만 아니었는데요. 도심 곳곳에 쌓인 눈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을 때 자신의 일처럼 모두 나서는 상황들이 연출되기도 했었습니다. 폭설과 한파에도 피어나는 시민의식은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 중장비를 가지고 기꺼이 제설 작업에 동참한 시민도 있었죠. 눈이 와 춥고 위험한 상황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 발벗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또 제자리에서 헛돌던 택배 화물차를 주변 운전자들이 힘을 합쳐 미는 장면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한파의 어려움은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런던을 포함한 영국 전역에 폭설을 동반한 한파가 강타했는데요. 이로 인해 유럽 한파로 전기 사용량이 폭증되어 영국 국가 비상사태가 선언되었죠. 한파와 폭설로 세계 곳곳에서 전해지고 있는 공통적인 어려움은 전력난이었는데요. 폭설로 전기가 끊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세계 각국은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사는 한국 교포들이 한국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유럽도 정전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는데요. 이로 인해 난방이 끊기고 고립된 주민들은 추위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력 관련 인프라가 잘 정비가 되어 있어 사고로 인해 정전이 되더라도 금방 복구되기 일쑤인데요. 다른 나라들의 사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전력난이었죠. 가뜩이나 인플레이션을 물가가 폭등한 가운데 전기요금은 더욱 오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바닥 난방이 없는 일본은 공조시설로 따뜻하게 해야 하는 상황이라 전기의 대부분이 냉난방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일본은 현재 수도를 제외한 인프라가 민영화된 상황이라 전기요금이 매우 비싸진 상태의 복구도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급등하는 자원의 가격, 계절적 압박, 공급망 문제로 미국에서 가장 크게 오른 건 전기요금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기요금이 치솟으면서 미국 가구 6곳 중 1곳은 제때 요금을 내지 못하고 체납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미국 전역에서 약 2천만 가구가 전기료를 체납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기를 아껴 쓰고 있지만 전기요금은 매달 수백 달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죠. 세계를 강타한 혹한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는 북극 주변을 맴도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 덩어리인 극소용돌이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통상 극소용돌이는 대륙원 상층부에서 부는 강한 편서풍인 제트 기류에 갇혀 남하하지 못하고 북극 주변에 머무는데 제트 기류가 약화해 아래로 늘어지면서 극소용돌이가 경로를 이탈해 남하했다는 것이죠. 제트 기류 약화가 지구온난화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앞으로도 결코 지구온난화에 어떤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죠.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은 이제 시작일지 모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국과 같이 인프라가 잘 되어 있고 행정 처리가 빠르지 않은 경우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소지가 다분합니다. 무작정 선진국의 전철을 밟으려고 하지 말고 공공 분야의 민영화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기후변화에 예민해져야 할 때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